오늘은 고구려 동명성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몽의 탄생설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몽 신화는 해모수 신화와 연결되며 여러 역사서를 통해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데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천재의 아들 해모수가 강희 신 하백의 딸 유아를 꿰어 하룻밤을 보내고 하늘로 올라갔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백이 자신의 딸 유아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여 금화왕은 태백산 남쪽 우발스에서 유아를 만나게 됩니다. 유아는 곧 하늘의 빛을 받고 알을 낳게 됩니다. 금화왕은 그 알을 들여다 버렸는데요. 동물들이 모두 피해가더니 새가 4개로 품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금화왕은 신기한 나머지 그 알을 일부러 깨보려 했지만 깨지지 않자 다시 유아에게 돌려주었고 곧 사내 아이가 알을 깨고 나왔는데요. 바로 고구려 시조 주몽이 탄생한 것입니다. 주몽은 7살이 되던 해에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었고 100번 쏘면 100번을 명중시키는 신궁이었다고 합니다. 부여 말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주몽이라고 불린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여 금화왕에게는 7아들이 있었는데요. 항상 주몽과 어울려 놀지만 그 재주가 주몽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주몽을 질투한 첫째 아들 대소가 금화왕에게 아뢰기를 주몽은 알에서 태어나 그 능력이 대단하니 미리 제거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라고 하였지만 금화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주몽을 시켜 말을 기르게 하는데요. 주몽은 일부러 준마는 사료를 적게 주고 노마는 잘 먹여 살찌게 했는데 금화왕은 살찐 것은 자기가 타고 여인 준마는 주몽에게 주었습니다. 이를 봐서는 금화왕도 주몽이 탐탁지는 않았나 봅니다. 7왕자와 신하들이 주몽을 계속해서 음해하려 하자 주몽의 어머니 유아는 이를 눈치채고 주몽에게 부여를 떠날 것을 권합니다. 주몽은 오이 말이 협부와 함께 엄사수를 건너 남쪽으로 내려와 드디어 기원전 37년 압록강 유역 졸본에서 고구려를 건국했습니다. 기록에는 고씨를 성으로 삼았다고 되어 있지만 후대 태조왕 당시 게르부 고씨가 집권하자 그들의 정통성을 위해 시조인 주몽의 성씨를 고씨로 바꾸었다는 해석도 전해지지만 주몽이 우리 고구려의 시조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침내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은 기원전 36년 비류국 송양왕과 활쏘기 대결에서 승리하며 비류국을 복속했고 기원전 32년에는 행인국을 정벌, 기원전 28년에는 부곡절을 정복하는 등 건국 초기에 활발한 영토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고구려는 초기 오부족 연맹체제를 통해 성장했으며 각 부족의 우두머리를 대가라고 했는데 대가들은 하오라는 백성을 거느렸고 사자, 조의, 선인이라는 관직을 두기도 했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이나 형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장일치제인 제가회의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고구려 땅은 전체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주변국에 대한 약탈 경제가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곡식이 생기면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에 저장해 놓았습니다. 중국의 역사서인 삼국지위서의 기록을 보면 고구려인은 성격이 포악하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는 호전적인 민족이라는 기록도 있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의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풍속에는 혼인을 한 뒤 처가 근처에서 조그만 집을 짓고 살다가 자녀가 장성하면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제도로 일종의 대를 사위제인 서옥제가 있었고요.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와 혼인하여 형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형사취수제도 있었습니다. 티빙의 인기 드라마 고국천왕과 그의 아우산상왕 2대에 걸쳐 왕의 아내가 된 우씨 왕후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형사취수제도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책 12법이라는 엄격한 법률로 죄를 다스렸는데요. 사람을 죽인 자는 똑같이 죽이고 도둑질한 자는 12배를 배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책 12법은 부여에도 존재했는데요. 아마도 고구려가 부역의 주몽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삼국지위서 동의전과 한서에는 부여의 법으로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두 역사서가 사료로 시험에 출제된다면 부여와 관련된 정답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10월에는 나라 동쪽에 있는 동굴인 국동대열에서 제를 올리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지냈는데요. 여러 문헌들을 종합해보면 건국시조인 주몽과 그의 어머니 유아 부인을 기리는 동시에 추수감사제의 성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동맹을 시작으로 고려의 팔관해로 이어지기까지 150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승되었고 결국 조선시대에 폐지되었지만 오늘날 제주도 등 몇몇 지역에서 유사한 형태로 이어진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소유했던 용맹한 국가, 고구려의 찬란한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어질 위대한 고구려 이야기 많이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팡팡.